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2학년 학생들 오늘 선생님 온라인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단원 몸 밖으로 나가는 노폐물, 자, 배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개념 영상 생략하고요. 여기 생각 열기 잠깐 볼게요. 영상 보면 너무 힘들었나 봐. 오줌 참는 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 참느라 혼났네. 엄마, 오빠 엄청 급했나봐요. 그러게 말이야. 자, 오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그런 경험 많죠. 오줌 참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자, 오줌을 적절히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들 다 알죠? 먼저 빠르게 가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오줌을 참게 되면은 자, 방광에 있어, 방광. 방광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광에 오줌을 가둬놓는데 오랫동안 팽팽하게 있다 보면 오줌을 누고 난 뒤에도 수축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또한 대장균과 같은 세균이 증식하게 되어서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자, 심할 경우에는 요도 끝에서 오줌이 새는 것을 지린다는 얘기야. 이게 관략근이 파열되기도 한다. 안 좋겠죠? 자, 성인은 하루에 4회에서 7회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생리 조절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거는 다 지워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로 가볼까요? 다시 한번. 자, 오줌에 관한 얘기야. 그러면 교과서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세포에서 영양소가 분해되면 자, 세포에서 어디에서? 세포에서 중요하죠. 장소입니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소가 분해되면은 자, 여기 이제 플러스 산소가 결합돼 가지고 에너지가 나오면서 노폐물도 만들어져요. 자, 우리는 오늘 노폐물에 대한 얘기만 생각해 볼게요. 자, 단백질이 분해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미노산으로 작게 분해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자, 이렇게 아미노산이 분해돼 가지고 역시 산소와 아미노산이 에너지를 내면서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진 노폐물이 암모니아입니다. NH3예요. 자, 그런데 우리 단백질에는 아미노기가 있어. NH2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이걸 아미노기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는 산인데 아미노기가 들어있는 산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우리는 단백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어. 독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얘를 좀 약하게 만드냐면 간에서 만들어. 간 덕분이야 이렇게 해서 간이라는 거야. 이 간이 좀 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물에 녹인 다음에 콩팥에서 물과 함께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야. 이처럼 세포에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우리는 두 글자로 배설이라고 그래, 배설. 자, 그럼 이 배설과 대비되는 게 하나 있어. 배설과 대비되는 게 배출이라고 하지. 배출은 음식물 찌꺼기, 소화가 다 되고 음식물 찌꺼기가 항문을 통해서 배출되는 거야. 대변을 얘기하는 거야. 배설과 배출이 좀 다르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겠다. 그렇죠?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짝 정리를 하기 전에 살짝 지워볼게요. 이따가 다시 되돌려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되돌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단백질이 분해되는 이 과정인데 우리가 단백질만이 아니라 뭐도 있냐면 사실은 탄수화물 또 지방도 있지. 그렇죠? 탄수화물, 탄소수소화물, 자, 그리고 지방, 단백질, 요 3대 영양소야. 그런데 색깔을 좀 달리해서 선생님이 가볼게요. 만약에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생성되는 노폐물은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하나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 그렇죠? 자, 색깔을 달리해서 가볼게요. 여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물도 만들어질 수 있어. 암모니아가 나온다고 그랬죠? NH2가 여기 있었는데
암모니아는 NH3니까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방과 탄수화물을 보면 이 탄수화물은 노폐물이 이산화탄소 만들어져. 오케이. 물도 만들어져. 지방은 역시 이산화탄소 만들어져. 이 지방을 또 분해하다 보면 물까지 만들어져. 오케이. 그럼 이 둘은 지방과 탄수화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네. 그런데 단백질은 암모니아까지 노폐물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근데 얘가 독성이 강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간에서 암모니아의 모습을 요소로 바꿔줘. 요소. 자, 요소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얘를 콩팥으로 보내. 콩팥. 자, 콩처럼 생겼죠? 콩처럼 생겼는데 팥처럼 붉게 보이는 이 신장이 되겠어. 신장. 이 콩팥으로 보내서 액체인 오줌으로 해서 요도로 배출하는 거야. 그러면 물과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배출되느냐? 배설되느냐? 물은 이렇게 해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해서 콩팥 쪽으로 보내면 요소와 함께 섞여서 오줌이 나오는 거야. 자,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보내느냐? 자, 이산화탄소 내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내보내? 그렇죠. 폐로 보내.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거야. 날숨 되겠죠? 그런데 이 물은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물은 폐로 가서도 날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 수증기, 우리 폐 코를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김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얘가 물이 나가는 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구나. 오줌도 되고 날숨으로도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단백질을 소화하거나 탄수화물을 소화하거나 지방을 소화하는데 얘들 소화시킨 다음에 마지막 영양소가 이제 에너지를 낼 거란 말이야. 어디에서?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공장 가동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럼 에너지를 내는 거야. 우리 마치 자동차에는 연료가 있어. 연료를 산소와 결합시키면은 에너지가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생기는 이 자동차에도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 신기하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연료는 빠른 시간에 연소되는 거야. 연소되는 거고 얘들은 호흡 과정에서 나타난다. 세포 호흡에 대해서 뒤에서 더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살짝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지우고 우리가 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서 볼게요. 밑에 보니까 이 녀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 있네요. 들어볼게요. 배설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배출은 소화되지 않은 물질을 대변으로 내보내는 것이야. 자, 배설이라는 거하고 배출이라는 걸 구별했죠. 배설은 오줌으로, 배출은 대변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줌에 배설 경로가 있어. 이렇게. 자, 맨 처음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오줌의 배설 경로는 어디냐? 맨 처음에 콩팥 동맥이면 심장 쪽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구체인데 이 사자는 실사자야. 그게 공구자야. 우리가 실사자를 이렇게 보면 이런 실사자. 근데 사구체니까 실이 실타래가 많이 있으면 이게 실사자가 되겠죠. 공 모양의 구다 해가지고 한자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씁니다. 이 구라는 건 여러분들 많죠. 축구, 농구, 배구 할 때. 그러니까 얘는 실 모양의 구다. 근데 실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모세혈관이 실 모양으로 얽혀서 공 모양을 만들었다. 이게 사구체 한자적으로. 그리고 보몬이라는 사람 이름의 주머니, 세뇨관. 자, 그러면 요 세 개의 단위가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구조 기능적 단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네프론이 되겠어요. 네프론이라고 그래. 이런 단위를 요 세 개가 묶여 있는 단위. 우리 세트죠, 세트. 자, 우리 책걸상 세트, 책상 걸상 있죠? 연필 학용품 세트.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배설계에서 배우는 배설의 콩팥에 들어있는 구조적인 단위는, 기본적 단위는 네프론이다. 집합관, 콩팥 깔때기, 오줌관, 방광, 요도, 몸 밖으로 나간다는 거. 이거는 그냥
스킵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도 잠깐 우리가 좀 가둬뒀다가 어디로 갈 거냐? 우리는 이제 요 옆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신장이 하나 떡하니 보일 거예요. 자, 요 내용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게 이제 실타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내용, 요게 이제 공 모양인데 얘가 사구체야. 이 사구체를 마치 감싸서 있는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얘를 보먼 주머니라고 그래. 요 밑으로 내려오는 관이 하나 있는데 얘를 우리는 세뇨관이라고 그래. 세뇨관. 그래서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인데 얘들이 역할을 보면 자, 네프로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모세혈관이 뭉쳐서 공 모양이 된 사구체와 이를 둘러싼 주머니인 보먼 주머니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동맥에서 이렇게 큰 관이 왔는데 이게 모세혈관으로 가느다란 관으로 가면 이쪽에서 압력이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가는 줄기로 나올 때 압력이 세니까 뭔가 이게 짜지는 느낌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으로 나오는 액체가 있는데 그게 여과액이라고 그래. 여과액이 지나는 관을 우리는 세뇨관이라고 그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한다. 자, 세뇨관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구조적인 거는 뒤에 그림을 다시 한번 플래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프론은 콩팥이 양쪽에 이렇게 콩팥 모양이 귀 모양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된 게 양쪽에 두 개 있어요. 우리 몸의 등허리 쪽에 치면은 나올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약 양쪽에 100만 개 정도니까 이쪽에 100만 개, 이쪽에 100만 개, 약 200만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프론이 이것들이 구조적인 단위 3개가 묶여가지고 100만 개가 묶여서 여기에 하나의 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보니까 이와 같은 게 이와 같은 게 뭉쳐서 이와 같은 공이 됐다. 100만 개가 뭉쳐서 자, 요 위에 올라가면 콩팥은 강낭콩처럼 돼 있대. 자, 등쪽 허리 부분에 척추 양옆에 한 쌍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에서 어떻게 써? 자, 우리가 이제 주먹을 쥐고 손을 뒤로 해가지고 등을 통통 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거야. 걔가 바로 울림이 있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렇지. 콩팥이라는 거야. 콩팥에는 두 개의 굵은 혈관이 연결돼 있어. 정맥과 동맥이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 심장에서 나온 것이 노폐물이 많다는 거야. 여기는 요소가 많아. 요소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신장을 걸러서 요소를 다 빼내면 요소의 농도가 적게 되는 게 있겠지? 그게 바로 콩팥 정맥을 지나는 거야. 나오면은 요소가 적게 된 혈액들을 다 심장으로 운반해 줘.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여기도 싹 지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다시 올라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콩팥이 하나 보이지? 얘들 한번 띄워놓고 설명을 할게요. 콩팥이 붉은색을 띠는 것은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붉게 보인다. 자, 네프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거 확대해서 이쪽에 있는 걸 확대해서 보니까 자, 요게 보먼 주머니 그 안에 들어있는 실타래, 요게 공 모양이 사구체. 여기서 이제 관에 세뇨관이 있는데 여기 큰 요 관에서 이쪽으로 작게 들어갈 때 압력이 세져서 여과가 된다. 여과액이 지나가는 것이 세뇨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세혈관이 얽히고 설켜 있지? 요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요 내용을 이제 이해했다 생각하고 바로 옆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이 내용이죠. 여기 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혈구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요게 뭐예요? 사구체죠.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 자, 어쩌면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으로 혈구가 들어옵니다. 혈구. 자, 그리고 단백질도 들어오겠죠? 단백질도 들어오는데 얘가 이제 작게 소화가 됐으면 아미노산이 됐겠죠. 단백질 아직 쪼개지지 않은 놈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냥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게 된 녀석들, 영양소들 중에서 뭐가 내려가냐면 포도당, 아미노산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얘들이 오줌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야, 너 잘못 내려갔어. 다시 돌아와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것이 재흡수라는 거야. 재흡수. 흡수를 다시 모세혈관이 재흡수하는 거야. 영양소를. 자, 요거는 모세혈관이 영양소를 재흡수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세혈관이 영양소를 재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요건 좀 다 지워야 되겠다. 그죠? 이제 지금 지웠으니까 요거에서 땅 지우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내려가 요거 한번 띄울게요. 이게 이제 여과라는 거야, 여과. 자,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거. 그런데 여기는 재흡수라고 그랬죠? 포도당과 같은 몸에 필요한 성분을 우리가 재흡수한다. 그럼 지금 여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게 보몬주몬이야. 여기 짜서 내려오는 거에 이제 세뇨관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여과액이 있는데 필요한 것들은 재흡수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아직 여기 모세혈관에 만약 지나가는 것 중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있어. 이게 요소 같은 거 내보내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분비라고 해. 분비. 자, 요걸 분비라고 그래. 그러니까 네프론이라는 곳에서는 여과를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내고 잘못 걸러낸 것을 다시 뽑아들이는 재흡수가 일어나고 아직까지도 나가지 않은 노폐물을 다시 내보내는 분비 과정,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줌으로 내보낸다. 밑에 오줌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줌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보고 나서 다시 밑에까지 가보면 오줌 나가죠? 노폐물이 제거된 혈액입니다. 그 만약에 혈액 속에 어떻게 되느냐? 수치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가 되는 게 있느냐? 원래 이제 그 콩팥 동맥에 콩팥 네프론을 거쳐가기 전까지는 92%가 물이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네프론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줌의 농도가 어떻게 물이 95가 늘어났네요. 그죠? 물이 더 많아졌어요. 단백질은 네프론 지나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7이었는데 네프론 거쳐서 나오니까 오줌에는 0이야. 완전히 걸러진 게 아니라 얘들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덩어리가 크니까 나올 수가 없어. 그냥 만약에 오줌으로 단백질이 나오면 이건 병이 걸리는 거야. 포도당 나와 있다? 그것도 문제야. 포도당이 영양소인데 오줌으로 가려고 하는 게 0.1%가 있었는데 여과액이 있었잖아. 근데 오줌으로 가는 게 0이면 이미 이 상태에서는 재흡수가 일어났어. 재흡수라고 써놔. 그죠? 재흡수가 일어나니까 빵이지. 자, 요소는 원래 0.3, 0.03%가 있었는데 여과액에도 0.03%, 실제적으로 오줌으로 나올 때는 2야. 상대적으로 농도가 커졌죠. 이거는 사실 물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갔어요. 오줌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농도가 짙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혈구가 오줌으로 나오면 이거 피오줌 싸는 거야. 이거 큰일 나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콩팥 동맥에는 있지만 아예 여과 자체에서 안 돼요. 안 됩니다. 혈구 자체가 커요. 사이즈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뭐니? 너 뭐는 거니? 아직 자, 요거 한번 지우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위에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정리한다 생각으로 가볼게요. 오줌의 생성 과정인데 콩팥에 연결된 동맥 속의 혈액은 사구체로 흘러요. 혈액이 사구체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구체는 모세혈관에 뭉쳐있는 구조인데 보몬 주머니보다 압력이 높으니까 짜지는 거야. 사구체에서 보몬 주머니로 압력 차이에서 포도당 요소 등 작은 물질들이 물과 함께 사구체에서 보몬 주머니로 여과돼. 여과. 중요한 거는 얘들이 이제 짜져서 오줌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이때 혈구나 단백질인 크기가 큰 물질은 사구체로 못 빠져나가니까 혈액세가 남아있지만 얘들은 지금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일부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뇨관과 주세에 얽혀있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고 아직 내보내지 않은 노폐물은 분비를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포도당, 물과 같은 놈은 우리 몸에 이제 필요 아닌 거니까 재흡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재흡수될 수 있다.
물이 제흡수가 되기도 하고 물이 많이 제흡수가 안 되기도 하겠죠. 내 몸에 있는 물의 양이 부족하면 많이 제흡수될 거고, 물의 양이 내 몸에 지금 진짜 물이 많이 있다, 많이 물을 먹었다, 그러면 이게 물 제흡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오줌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죠. 자, 사구체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했던 노폐물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되어서 오줌으로 배설된다. 아까 미처 여과되지 못했던 노폐물은, 그런 놈들은 이제 이게 분비죠. 분비라는 걸 통해서 오줌으로 배설된다. 이 과정 반복적으로 설명이 됐으니까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용어 정리를 잘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니 왜 안 지워지는 거니? 아니? 자, 다시 나가겠습니다. 밑으로 가볼까요? 요거 너무 지워져야 되는데 치우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이쪽은 다 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노폐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자, 지금 보니까 여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이 적혈구 큽니다. 단백질도 커요. 그러니까 동맥에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됐죠. 이런 것들은 여과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고, 적혈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그냥 여과 안 되고 그냥 모세혈관 사이에 남아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모세혈관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에? 이렇게 색깔을 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들어온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쪽이잖아요. 여기가 여과죠. 이게 여과라고 쓰시고요. 이게 제흡수죠. 이게 분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이 모세혈관이고 이 녀석이 세뇨관인 거야. 이게 세뇨관이야. 이게 모세혈관이야. 얘들 사이에 주고받는 게 제흡수하고 분비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오줌에는 보세요. 요소가 남아있죠? 여기. 포도당이 있어요? 없죠. 그럼 물은 있습니다. 이렇게 물. 그냥 다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은 이제 순간 여기에서 여과돼가지고 포도당이 이런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제흡수를 통해서 포도당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의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어떻게 그릴 거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 이쪽에는 포도당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리고 요소, 네모, 정사각형, 물, 세모,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색깔을 좀 이렇게 원래 초록색으로 해야 되겠죠. 원래는 색깔대로 가야 되겠죠. 만약 이제 선생님이 굳이나 간다면 여기 이제 초록색 세모 이렇게 가야 되겠죠. 색깔을 확인하자. 이렇게 세모, 그죠? 이렇게 다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예시로 여러분들 그려주시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여과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만약 선생님이 이제 평가해서 이렇게 낼 수 있다면 찾아내면 되겠죠. 오줌에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 만약에 포도당이라는 녀석이 이 속에 섞여 나오면 아마 당뇨병 환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포도당까지 섞여 나오면 안 되죠. 내 몸에 오줌이 너무 달달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병입니다.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한 거고, 밑에 보면 이제 교과서를 정리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사고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여과액을 그림으로 그렸죠? 아까 그림 그린 것은 이런 겁니다. 여과액에는 포도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내용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A와 B를 비교했을 때 여과액에 들어있지만 오줌에는 들어있지 않은 물질은 아까 뭐였어요? 포도당이었죠. 포도당은 제흡수가 돼서 사라졌다. 자, 그러면 이에 대답한 물질이 오줌에 들어있지 않은 까닭을 설명해보자. 바로 제흡수입니다. 제흡수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제흡수됐기 때문이다. 누가? 포도당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완전히 이동해 갔다. 이동해 간 걸 우리는 모세혈관 쪽으로 넘어간 걸 우리는 제흡수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은 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기를 해보면 되겠어요.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암모니아는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으로 나간다. 자, 네프론은 4가지의 단위체가 있죠. 여과 되는 거 있고, 제흡수 되는 거 있고, 분비되는 게 있어요. 여과는 사고체에서 모먼 주머니로, 제흡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그죠? 분비는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자, 정리를 아직 못한 친구를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색깔을 조금 예쁜 색깔로 가보자. 파란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암모니아는 간에서, 어디에서? 간 때문이가 아니라 간 덕분이야. 요소로 바뀐다. 여과, 제흡수, 분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자, 제흡수는 어떻게? 제흡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노폐물을 보낸다. 그러면 그건 바로 뭐예요? 분비가 되겠습니다. 분비. 요 세 가지 기억합시다. 여러분, 여름철에 수박 많이 먹죠? 그러니까 오줌량 늘어나죠? 이 수박에는 물이 많아요. 한편 땀을 많이 흘리면 이 내 몸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줌의 양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방광으로 나가는 물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배설의 기능이 어떤 거냐라고 묻거들랑 이렇게 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3번 가볼게요.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간, 요소, 제흡수 분비됐는데 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렇게. 자, 오줌은 수분량 조절로 우리 몸의 혈액이나 조직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이게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이거 우리 3학년 때 배울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수박을 많이 먹어서 체내 수분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오줌으로 배설되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북한에서는 협동농장에서 노동력을 높이려고 국 안 먹기 운동을 했대. 국은 국물이 다 물이니까 이 농장에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 오줌 마렵다고 화장실에 가는 거야. 쉬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국 안 먹기 운동도 했다는 거. 옛날에 참 정말 신기한 운동들도 많이 했죠. 그렇죠? 선생님 봐도 신기한 운동들이에요. 우리 여기 보니까 땀을 많이 흘렸다. 그러면 뭐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오줌으로 나갈 물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속의 물과 녹아있는 물질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게 항상성 유지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 해봤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2번 정도 반복해 보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5번에서 10번 읽어주시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